10월의 첫날인 오늘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외교와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제, 사일에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지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다양한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됐던 대정부 질문이 오늘 재개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놓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정부 질문하면 여야의 공방이 항상 뜨겁습니다만 특히 또 정기국회 하면 한 해의 정치 농사를 마무리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다, 예산이다, 입법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대정부 질문을 상당히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 더해서 이 9.19 평양 공동선언이 바로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비핵화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걸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선전하고 알리는 그 일종 계기로 활용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얻어내는 그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9.19 공동성명이 어느 정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만 당한 꼴이 됐다. 특히 남북 간 군사 합의서 같은 경우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포기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재래식 그 군사력을 스스로 무장 해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공방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당초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 역할이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야가 뜨겁게 공방을 벌이면서 일종의 양당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제3당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입장인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9.19 평양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위장 평화도론이라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면서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지금 사실상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 만큼 이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른미래당에 출전하는 선수도 이 지금 상당히 안보 문제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을 출격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 바른미래당 내에서 아직까지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당론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출신의 유승민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얼마만큼 바른 내용 수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여당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지 아니면 야당의 눈높이에 조금 더 치중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찬성으로 뜻을 모은다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저는 상당히 어느 정도 그 힘이 상당히 실릴 것은 분명하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국회 내에서는 지금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이 되는 것이 심재철 의원이 지금 폭로했던 이 지금 정부의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이 여야 간 공방 자체도 상당히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 추진비 논란, 의혹 제기 부분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말이죠.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업무 추진비, 청와대 업무 추진비도 국회 감시 대상이니까 철저하게 청문회를 열어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정권을 교체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모든 걸 정당하게 집행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청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본인들은 정작 여러 가지 업무의 규정이나 지침을 위배하면서 일종의 내로남불식의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그 내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세의 수위를 결코 늦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쟁점은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 취득의 과연 합법이었느냐의 부분인데 심재철 의원 쪽에서는 사실 우연찮게 이 백스페이스 뒤로 돌아가기 두 번을 누리다 보니까 나왔던 거고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행태를 견제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나온 만큼 이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알 권리 공익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 뭔가 정보 취득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거는 야당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지금 그 발목 잡기 위한 야당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밝혀낸 자신들이 취득했던 정보 내역에 보면 네. 정부가 여러 가지 부당하게 업무 추진비를 집행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겠다는 건데 이제까지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야당이 밝혔던 특히 심재철 의원이 밝혔던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야의 공방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기보다는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와대 업무 추진비 문제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가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야 간에서 이렇게 끝까지 이 그 심재철 의원의 이 폭로 문제를 갖고 이렇게 치고받는 형태로 가서는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그러니까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정보였다고 한다면 이 정보를 관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긴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국가 기밀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왕 야당이 그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그 내용을 먼저 공개하고 네.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측면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공세를 위한 공격력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측하고 이 부분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난 뒤에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러한 방법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과연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은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예상이 충분히 되는 사안입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서 공방이 진행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남북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자세,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서는 상당히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소득주도 성장이 갖고 있는 뭐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또 고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 공세뿐만 아니라 문제는 야당으로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청와대가 지난 금요일 날 국회한테 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해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오늘 자정까지 만약에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오늘까지 시한을 둔 이유가 4일로 말씀하신 것처럼 4일로 예정돼 있는 교육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 지금 위원회 장관이 이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 총리뿐만 아니라 사회부 총리도 겸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답변자로 내세우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그 수능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아주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만 바로 지금 코앞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을 계속적으로 공백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이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그 공세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측면이 상당히 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